자, 이제 우리 4단원 전기분해 봅시다. 이제 산화원원 반응의 맨 마지막 단원이 전기분해 단원인데, 우리 앞에서 뭘 했냐면은 화학전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학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전지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을 했고, 여러분들 전기분해는 이미 우리 화학에서도 배웠고, 통합과학에서도 잠깐 배웠었지만은, 전기분해 반응도 대표적인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라면 화학전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과정이 화학전지고, 산화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화학전지는 즉 두 금속에 뭘 이용을 해서, 즉 금속이 아닐 수도 있지만 두 물질의 반응성의 차이를 이용을 해주죠. 두 금속의 반응성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즉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바로 환원 반응이에요. 즉 두 물질의 반응성의 차이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너스 극 쪽에는 뭐가 작은? 환원 전위가 작은 물질을 마이너스 극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다가는 뭘 뒀어요? 환원 전위가 큰 물질을 두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가 스스로 일어나고, 산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됐다란 말이죠. 그리고 둘의 이 환원 전위의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발생을 했어요? 전지의 기전력이 발생을 했다란 말이에요. 기전력이란 소리는 결국에는 전압이 발생을 했다는 소리인데, 이 전기분해 반응은 화학전지와 같은 산화환원의 원리가 적용이 되기는 하나 반대예요. 즉 물질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즉 비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물질을 분해하는 것을 전기분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연결해 놓으면, 만약에 환원전위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을 반대극으로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둘의 발생하는 기전력만큼을 거꾸로 가해주면, 반대로 산화환원 반응이 마이너스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고 플러스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을 에너지를 가해서 일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전기분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전지는 가만히 둬도 알아서 일어나지만, 전기분해는 전기 에너지를 가해줘서 전위 차인 전압을 공급을 해줘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전기분해 반응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백금이나 탄소로 된 전극을, 그러니까 백금이나 탄소로 만들어진 이유는 얘네들은 이제 다른 금속하고는 잘 반응하지 않은 비교적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백금이나 탄소로 된 전극을 화합물의 용융액이나 수용액에 담그고, 용융액은 여러분들 우리 그 화학에서도 나왔었죠.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했었던 거. 그리고 우리 단순히 물은 전기분해를 하는 걸 배웠었지만은, 뭔가에 전해질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는 건 아직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어차피 용융액이나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전원장치를 조선으로 연결하면 음이온은 당연히 전하가 반대 전하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서 화학전지하고는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이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전지는 산화전극이 마이너스 극이었는데, 이 전기분해 반응에서는 산화전극이 플러스 극이고 환원전극이 마이너스 극이 돼요. 그래서 전극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전기분해가 일어날 때 전극이 반응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백금이나 탄소와 같이 반응성이 매우 작은
도체를 사용을 해요. 백금은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작고 매우 안정한 물질에 해당이 되지만은 탄소 같은 경우에 이런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전해질 용융액의 전기 분해를 보게 되면은 전해질 용융액은 전해질, 즉 이온 결합 물질을 구성을 하는 양이온하고 음이온만 존재를 해요. 물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과 양이온, 물과 음이온 사이가 산화 환원이 일어나는 정도를 비교를 해줄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전해질 용융액을 전류에 흘려주면은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이 전자를 잃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용융액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식이 나와 있지만 이 염화나트륨이 NaCl이 용융 상태가 돼버리면 이온화가 돼서 Na 플러스 더하기 ECl 마이너스 형태로 이온화가 돼요. 그럼 플러스극으로 ECl 마이너스가 오고 마이너스극으로는 Na 플러스가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산화가 일어나니까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서 Cl2 염소 기체를 발생시키면서 전자 두 개 떨어지고 이 떨어진 전자는 나트륨이 얻어서 원래는 나트륨 고체가 돼야지 맞지만 얘가 워낙 지금 무슨 상태예요? 용융 상태예요. 아주 뜨겁게 가열해서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액체 상태로 석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마이너스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플러스극과 마이너스에 생성되는 물질은 1몰, 2몰, 1대2로 생성이 되죠. 양적 관계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전체 산화 환원 반응에서 이동하는 총 전자 몰수는 몇 몰? 2몰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해질 수용액에서의 전기 분해는 이거는 고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 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해질 용융액하고는 달리 전해질 수용액에서는 전해질의 양이온과 음이온 말고도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요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전해질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플러스 극에서는 전해질의 음이온과 양이온, 물 중에 산화되기가 더 쉬운 물질이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과 물 중에 환원되기가 더 쉬운 물질이 전자를 얻고 환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전해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물이 분해가 되느냐 아니면 전해질이 분해가 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보통 이 물 분해할 때 물에 전기 분해를 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넣어줬던 게 보통 뭘 넣어줬냐면은 수산화 나트륨이나 아니면은 황산 같은 전해질을 소량 첨가를 해서 물을 전기 분해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넣어준 이유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물은 비전해질이라 전류가 통하지 않아서 소량의 전해질을 첨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전해질이나 넣어주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염화구리 이런 거 넣어주면은 물 분해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제 왜 안 일어나게 되는지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럼 플러스 극에서 산화가 되는 물질은 이제 음이온 중에 물이 산화가 되는 경우에는 플로린, 탄산, 황산, 수산화이온, 질산, 인산 등 음이온은 물보다 산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 환원이 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누구 대신에 음이온 대신에 물이 산화가 돼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플로린, 탄산, 황산, 수산화이온, 질산, 인산 같이 보통 이제 다양성자 산에 해당하는 거나 아니면은 플로린이 들어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물이 산소 1몰이 발생하고 수소 이온 4몰과 전자 4몰이 떨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생성이 돼요? 수소 이온이 함께 생성되기 때문에 자 중요합니다. 물이 산화가 되면은 수소 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극 주변 수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되기 때문에 pH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산화되는 경우에는 브롬 Br-나 I- 또는 Cl-처럼 할로젠 원소의 음이온 등은 물보다 산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얘네가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염화나트륨 같이 이렇게 플러스극에
이 Cl-가 수용액 상태로 있으면 이렇게 Cl2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면서 전자 두 개가 떨어지고, 만약에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플러스 극으로 브로민이 와버리면 이 Br 마이너스가 와버리면 Br2 브로민 액체 상태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떨어지게 돼요. 물이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온이 산화가 돼버리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이 되는 물질을 보게 되면은, 물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같이 보통 주기율표의 4주기 이내에 해당하는 금속 이온들이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 양이온은 물보다 환원이 어려워요. 전자를 받는 성질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이제 물이 환원이 돼요. 그러면 물이 환원되면 이렇게 물 두 분자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생성이 되고요. 수산화 이온이 생성이 되니까, 아까 플러스극에서 물이 산화되면 수소 이온 생겼죠. 그러면서 액성이 산성이 됐지만, 마이너스극에서 물이 환원이 돼버리면은 수산화 이온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극 주변에서는 액성이 뭐가 됩니까? 염기성이 돼서 수용액의 pH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양이온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구리나 은 이온 같이 얘네들은 물보다 환원이 잘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자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속으로 석출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예로 어떤 전해질에서는 물이 분해가 되는지, 아니면은 안에 있는 전해질 이온이 분해가 되는지를 보게 되면은, 염화나트륨, 아까는 용용액이었죠. 이번에는 수용액이에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 분해를 보게 되면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물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플러스극으로는 염화이온이 가고요, 마이너스극으로는 나트륨 이온이 가게 되는데, 플러스극에서는 염화이온하고 물 중에 누가 더 산화가 잘 돼요? 염화이온이 산화가 잘 돼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극에서는 나트륨하고 물 중에 누가 더 환원이 잘 돼요? 물이 환원이 잘 돼요. 그래서 플러스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산화가 돼서 Cl2 염소 기체와 전자 2몰이 떨어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에서는 물이 환원이 되면서 수소 기체와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염화이온 2몰과 물 2몰이 1대1로 반응을 하면 염소 기체 1몰, 수소 기체 1몰, 수산화 이온 2몰이 만들어지게 돼서 전체 액성이 뭘로 바뀌어요? 염기성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황산구리 수용액의 전기 분해를 보게 되면은,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구리이온, 황산이온, 그 다음에는 물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플러스극으로는 누가 가요? SO4 2-가 오고, 마이너스극으로는 구리, 이가 양이온이 오는데, 그럼 얘네들하고 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둘 중에 누가 더 산화가 잘 되느냐, 즉 이 물이 산화가 더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하고 물 중에는 이 구리가 더 환원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극에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이 산화가 돼버리면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수소이온이랑 전자 4몰이 떨어지고, 양적 관계에 따라서 잃어버린 전자 몰수랑 얻은 전자 몰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 이온 2몰이 전자 4몰을 받아서 구리 2몰이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 이온하고 물 2몰이 반응을 하게 돼버리면은 구리 2몰 석출, 산소 1몰 발생, 그 다음에 수소 이온 4몰이 생기니까 액성은 산성으로 변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산칼륨 수용액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물만 환원됐고, 이 두 번째로는 물만 산화가 됐죠. 이제 세 번째, 질산칼륨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질산이온이랑 칼륨이온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칼륨이 물보다 어떻게 됩니까? 환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이 환원되고, 그 다음에 질산이온이랑 물하고 비교해 보면은 질산보다는 물이 더 산화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따라서 플라스극에서는
물이 산화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기체 발생하고 전자사 암홀이 떨어지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환원되면서 수소 기체하고 수산화 이온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네들도 합쳐져서 물이 만들어지니까 이 H2O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 물 2몰이 전기분해되면 수소 2몰하고 산소 1몰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전기분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전해질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물이 분해될 거냐 아니면은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이 분해가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를 보게 되면은, 자, 순수한 물, 증류수는 전류를 흘려도 잘 분해가 안 돼요. 선생님, 원래 물은 자동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얘랑 이렇게 이온화 되지 않나요? 되기는 해요. 근데 얘 여러분들 몰롱도 알다시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예요. 이 정도면은 얼마냐면은 1000만 분의 1 몰롱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1000만 리터라고 하는 수용액에다가 1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실제로 이 정도가 돼버리면 거의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는 물을 환원시키고 물을 산화시켜 줄 수 있는 황산 나트륨 또는 수산화 나트륨 또는 질산 칼륨 같은 전해질을 녹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산화가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환원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산화 환원시킬 수 있는 전해질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지만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자발적 반응은 스스로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전압을 가해주고 전류를 흘려주면은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기분해 반응을 바로 이제 어디에 이용을 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알루미늄을 재련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재련이라고 하는 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속 산화물 또는 금속 화합물에서 우리가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을 바로 재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금속의 광석으로부터 순수하게 금속만을 얻어내는 과정을 바로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재련을 하는 거는, 원래 알루미늄은 워낙 반응성이 큰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얘가 자연계에서는 Al2O3라고 하는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분리를 할 줄 모르니까 이게 원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물질을 아예 처음에는 알루미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기분해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알루미늄을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재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내게 됐고, 실제로 그래서 보크사이트로부터 산화 알루미늄을 얻어내고 거기서부터 순수한 알루미늄을 얻어냈는데 지금 한 100년 조금 넘었어요. 되게 짧은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알루미늄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자, 그래서 알루미늄은 반응성이 커서 산소랑 너무 강력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철소의 용광로에서 철을 재련하는 방법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일산화탄소로 환원을 못 시켜요.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을 녹여서 용융액을 전기분해해서 재련해 주는데, 이 산화 알루미늄은 녹는점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이온 결합 물질은 쿨롱의 힘으로 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K R 제곱분의 Q1, Q2에 해당이 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각각 이온의 전화량과 결합 길이에 반비례하는데, 3가, 2가의 결합은 상당히 강한 결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녹는 점이 되게 높아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도. 그래서 얘는 빙정석을 좀 혼합을 해주면 녹는 점을 낮춰서 어떻게 돼요? 용융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거를 섞고 안 섞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녹는 점이 960도 정도로 빙정석을 섞게 되면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탄소 전극을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두 개를 두고 전기 분해를 해서 용융액을 전기 분해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똑같아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산화 알루미늄을 용융을 시켜주면 결국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Al2O3가 용융이 되면은 이 Al3 플러스 2O 플러스 3O2 마이너스 이 상태로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는 산소가 끌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O2 더하기 전자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소 전극이 이때 발생한 탄소랑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일부 발생을 하게 돼요. 다음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가 알루미늄이 바로 삼가 양이온이 여기서 나온 전자랑 결합을 해서 알루미늄 그 액체 상태에 용융된 알루미늄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구리의 재련 과정 봅시다. 근데 이거는 정련이라고 나왔죠. 자, 재련은 화합물로부터 순수한 금속을 빼내는 거고 정련은 불순물이 포함된 금속에서 정제해서 재련한다라는 의미죠. 불순물이 포함된 금속에서 순수한 금속만을 얻는 과정을 정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리는 구리 광석을 재련해서 얻은 구리에는 순수하게 구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리 광석 안에 여러 가지 광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분해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정련, 그러니까 녹여서 얻어낸 구리 괴 상태라 하더라도 이 안에 보면은 은, 금, 백금, 근데 이게 불순물이니? 불순물이 아닌 것 같지? 더 귀한 것 같죠? 은, 금, 백금, 아연, 철, 니켈 등의 불순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결국엔 뭐니까? 구리니까. 자, 얘네들의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불순물을 포함한 구리판을 플러스 극에다가 그 다음에는 순수한 얇은 구리판을 마이너스 극에다가 연결하고 두 전극을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담그고 전류를 흘려주면은 일단 플러스 극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리보다 산화가 되기 쉬운 아연, 철, 니켈하고 구리 이온들이 함께 다 산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상태에서 수용액 안에 다 녹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불순물 중에서 구리보다 산화가 되기가 어려운 금속, 구리보다 환원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 이온화 경향성에서 구리, 수소 뒤쪽에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있잖아요. 요것 중에 구리보다 환원이 훨씬 더 잘 되는 얘네들은 산화가 안 되고 밑으로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예, 얘네들은 밑으로 녹아 들어간 다음에 석출이 되면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여기서 다시 얘네들을 필요한 만큼 우리가 빼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황산구리 수용액 안에서 실제로 구리 재련해서 얻어낸 구리판에서 구리 이온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리 이온이 계속 늘어나고 이 구리 이온과 그다음에는 플러스 극에서 계속해서 보충돼주는 구리 이온이 여기에 넣어준 아주 얇은 구리 금속 판에 전자를 타고 오니까 계속 여기서 석출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얇은 구리판을 구리로 계속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도금을 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리와 플러스 극에서 산화된 아연, 철, 니켈 등이 존재를 하는데 구리가 가장 환원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응성이 구리보다 작은 애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고요? 산화가 안 되고 석출돼서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저렇게 반응성이 구리보다 더 큰 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있으면 구리가 먼저 환원이 돼 버리니까 여기에 구리판에 어떻게 돼요? 계속 구리가 달라붙어 주면서 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안에서 구리가 다 환원이 되면은 일부 그 다음에 반응성 순서대로 달라붙으니까 이거를 여러 번 하면은 순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겠죠. 결국에는 이들 중에서 구리가 환원이 가장 되기 쉽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구리판에 구리 이온이 환원이 돼서 금속 구리 상태로 석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구리로 도금되고 하면서 겹겹이 두꺼워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거 구리의 정연 과정은 일종의 도금을 시켜주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도금인데 보면은 전기 도금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금을 해줘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아주 얇게 입히는 기술을 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분해를 이용을 한 도금을 전기 도금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구리 정연 과정이랑 매우 비슷하게 도금을 해주게 되거든요. 금속의 물체 금속 도금을 할 때는 플러스 극에는 도금의 재료, 도금을 할 금속을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극에는 도금이 될 물체를 연결해줘요. 예를 들어서 철 숟가락을 은으로 도금을 하거나 만약에 구리 숟가락을 만약에 뭐 금으로 도금을 한다라고 하면은 구리나 철 숟가락 도금이 될 물질이 마이너스 환원전극 쪽에 도금을 시켜줄 금속을 은판 또는 금판을 플러스 극에다가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도금할 금속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다음에 전해질로 사용을 해줘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 수용액 안에 도금할 이온을 녹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물체의 표면에 금속이 계속 석출되면서 그게 석출되는 과정이 얇게 입혀져서 도금이 되는 건데 자, 철 숟가락에 은 도금하기. 근데 철 숟가락이라는 게 없지. 근데 실제로는 쇠로 만든 숟가락은 계속 녹이 슬 거라. 자, 플러스 극에다가 은으로 도금을 할 거니까 은판을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극에다가는 철 숟가락을 연결한 다음에 은판과 숟가락을 은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전해질로 쓰고 여기다 넣고 전류를 흘려주면은 일단은 전해질 안에 있는 은이 이 철숟가락 표면에 계속 달라붙으면서 석출이 될 거고 이 부족한 은은 은판이 산화가 되면서 계속 수용액을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극에서는 도금시킬 은이 계속 산화되는 반응이 마이너스 극판에서는 환원되는 반응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반응을 오래 시키면 오래 시킬수록 도금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진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도금을 해서 철을 도금을 해서 사용을 해주는 게 이제 크게 두 종류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금을 해주는데 이게 아연 도금을 철 위에다가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주석 도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연을 도금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함석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도금을 해주면 이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양철이라는 게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통 이제 예전에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금속의 부식방지법 중에 이제 나왔었는데 철이 이렇게 있고 철을 아연으로 도금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철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주석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얘네들과 흠이 안 나면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으면 안에 있는 철을 위에서 도금된 아연하고 주석 피막이 어떻게 돼요? 내부를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즉 산소 또는 물과의 접촉을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연으로 도금하든 주석으로 도금을 하든 둘 다 부식 방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얘가 스크래치가 생기면 이렇게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태에서 아연하고 철이 같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공기 중에. 그러니까 주석하고 철이 이렇게 같이 노출이 돼 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아연이 철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고 여기서는 철이 주석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더 커요. 그러면 둘 중에 반응성이 큰 게 먼저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누가 아연이 산화가 먼저 되면서 산화되면서 나온 전자가 철로 이동을 해서 철이 환원이 되고 철이 나중에 얻었던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부식이 방지가 돼요. 이거를 이제
음극화 보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호할 금속이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음극이 되면서 이제 보호가 되는데, 이 경우를 보면은 철이 주석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면은 이 경우는 철이 주석을 보호해 주어 버리는 꼴이 돼 버려요. 철이 먼저 산화가 돼서 이렇게 전자가 떨어지니까 여기 주석이 전자를 얻어서 오히려 주석이 보호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흠집이 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고, 얘는 흠집이 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부에 있는 아연이 철을 보호해 줄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저 아연 도금을 함석을 언제 하냐면 자동차의 철판을 만든 다음에 도장, 그러니까 안에 색칠을 하기 전에 아연으로 한번 어떻게 되냐면은 밖을 이렇게 도금을 해줘요. 아연으로 한번 얇게 도금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도장을 입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런 혹시라도 기스가 나거나 흠집이 났었을 때 바로 철판이 노출이 되더라도 아연이 음극화 보호를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식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약간 아연 도금을 해줘요. 그래서 함석하고 양철하고는 사용 용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통 얘는 통조림 같은 거 내부에 이걸 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 함석판이라고 해가지고 양동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좀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 개념 체크 보면은 전기분해는 물질에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산화 반응을,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물질을 분해를 시켜주는 거고요. 황산구리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플러스 극으로는 SO4, 2 마이너스가 가는데, 여기서는 얘가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산화가 되어버리죠. 물이 산화가 되어버리면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합니까?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구리하고 물하고 보면은 구리가 더 환원이 잘 되니까 구리가 석출이 돼요. 전해질을 소량 녹인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산화돼서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합니까?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환원이 돼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구리의 정연 과정에서 불순물 중 구리보다 되기 쉬운 금속은 금속 양이온으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간다. 구리보다 산화가 되기 쉬운 금속은 산화가 돼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에 전해질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쇠못을 구리로 도금하려고 할 때 쇠못은 환원돼야 되겠죠. 구리로 입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극에 구리판은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서 바로 이제 도금을 시켜주게 돼요. 자, 그러면 뒤에 금속 제품 표면에 도금 입히기, 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자, 도금할 물체인 펜던트는 전지에, 그렇죠, 마이너스 극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반응이 진행될 때 구리판에서는 지금 펜던트를 구리로 도금을 하는 거니까 구리가 산화가 되는 거 맞죠? 반응이 진행될 때 수용액 속 구리 이온수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환원이 되면서 마이너스 극에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 금속 구리로 석출이 되니까 구리 이온이 감소가 되는 건 맞는데, 플러스 극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리가 작고 어떻게 됩니까? 산화가 되면서 구리 이온이 되니까, 구리가 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구리 이온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해요. 언제까지 일정하냐면은 플러스 극에 연결해놓은 구리판이 다 사라질 때까지는 일정하겠죠, 결국에. 자, 철 숟가락을 은으로 도금하려고 할 때 철 숟가락과 은판을, 자, 철 숟가락은 도금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극에, 은판은 도금을 이걸로 시킬 거니까 플러스 극에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구리 펜던트를 은으로 도금을 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냈어요. 그럼 은판은 산화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구리 펜던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극은 플러스 극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용액에는 은이 포함된 전해질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맞고, 구리 펜던트에서는 은이 환원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서 Ag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 은으로 석출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죠. 자, 이제 전기분해 기본 개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전기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비자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자발적으로 일으키게 바꿔줍니다. 전해질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면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항상 양이온이 환원이 되죠. 왜냐하면 용융액 안에서는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물하고 산화 환원 정도를 비교를 해줄 이유가 없죠. 전해질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항상 물이 산화돼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음이온과 물 사이에 누가 더 산화가 잘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Cl-하고 물이 있으면 이 경우는 염화이온이 어떻게 돼서요? 산화가 돼서 Cl2 염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전자가 떨어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러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염화구리 용융액을 전기 분해하는 장치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용융액 안에서는 얘가 Cu E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 이온화가 될 거고, 플러스극으로는 ECl 마이너스가 오니까 Cl2 염소 기체 발생을 하게 되고 전자 2몰이 떨어지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붉은색의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붉은색의 금속 구리로 이렇게 석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표는 염화나트륨 용융액하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각각 전기 분해할 때 각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용융액이나 수용액이나 둘 다 플러스 극에서는 무조건 이제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용융액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트륨이 이런 식으로 원래 두 개가 바로 석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나트륨 이온하고 물 중에 누가 더 환원이 잘 되냐 보면은 환원이 물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물이 전자 2몰을 받아서 H2 수소기체랑 EOH 마이너스에 이런 상태가 될 거라서 뭐가 발생을 하게 돼요? 수소기체 H2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줘 전기 분해를 했대요. 그러면 수용액 상태니까 플러스극에서는 이 Cl-가 산화가 돼서 Cl2 염소 기체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극에서는 물이 방금 했죠? 환원이 돼서 전자 2몰 받아서 H2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석출이 안 되죠. 플러스 극에서는 무조건 전기분해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OH 수산화 이온이 생기니까 pH는 점점 증가해 주게 되겠죠. 뭐가 되니까? 수용액이 염기성이 되니까. 따라서 4번 니은하고 디귿이 맞겠죠. 다음에 5번. 그림은 탄소 전극을 사용을 해서 질산은 수용액하고 염화구리 수용액을 각각 전기 분해를 하는 장치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여기가 뿔마, 여기가 뿔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기역에서는 산화, 니은에서는 환원, 다시 디귿에서는 산화, 다음에 리을에서는 환원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질산은이 뭐가 되는 거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럼 기역에서는 여기서는 NO3- 하고 물 중에 물이 산화가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이 H2O가 산화가 돼버리면서 4H 플러스 더하기 2분의 O2
플러스 전자 4개가 떨어질 거고, 그럼 니은에서는 환원이 일어나야 되니까 4Ag 플러스가 전자 4개를 받아서 4AgS 은으로 석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2Cl 마이너스가 Cl2 염소 기체 발생시키면서 전자 2몰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리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환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Cu가 전자 2에서 금속 구리로 석술되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개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4니까 여기도 4가 되려면 실제로는 여기가 4, 그 다음 여기가 2, 여기도 전자 4개, 여기도 전자가 4개, 여기 2.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총 산화환원에서 이동한 전자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총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전극 기역에서는 산소 기차가 발생을 한다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에 증가한 전극의 질량은 니은이 리을보다 크다. 니은에서는 은이 4몰 석출이 되고 리을에서는 구리가 2몰이 석출이 되는데 원자량이 은이 구리보다 크잖아요. 원래도 1몰씩 석출된다라고 하더라도 큰데 2배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크겠지. 전극 디귿 주변에서는 지금 디귿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pH는 변화가 없죠. 그렇죠? 감소한다도 아니고 변화가 없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죠? 기억하고 니은하고. 자, 그 다음에 6번. 표는 25도씨에서 질산 X와 질산 Y를 각각 전기분해할 때 각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나타냈대요. 그럼 이쪽으로는 원래 X 플러스가 와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는 질산 NO3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데 질산은 산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질산은 산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물이 산화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산이니까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Y가 석출된 걸로 봐서는 물보다는 Y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Y가 환원이 더 잘 되는 거고 여기서는 물이 누구보다? X보다 환원이 더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이제 환원이 잘 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표준 환원 전위는 X가 물보다 더 작아야죠. 환원이 물이 됐으니까. 틀렸고 Y가 양이온은 물보다 환원되기가 쉬우니까 환원돼서 석출이 됐겠죠. 네, 기억하고 니은은 둘 다 산소가 나와야 되니까 맞는 거는 니은 2번만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물에 묽은 황산 나트륨을 넣고 BTB 용액을 소량 넣은 다음에 전기 분해를 했대요. 그러면 여기는 Na2SO4에는 나트륨 이온이 생기고 황산에 의해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물이 산화가 될 거고 플러스 극으로 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의 환원이 일어날 거니까 둘 다 어떻게 돼요? 산화 환원 반응은 물이 물해가 될 거예요. 따라서 나에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환원이 되면서 수소기체 EH2가 발생을 하고 가에서는 O2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 풀 반응식은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산화가 되니까 이 H2O가 4H 플러스 더하기 전자 4몰 더하기 O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계에서는 4H2O가 전자 4몰 받아서 EH2 플러스 4OH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가 발생을 한 전극에는 여기서는 OH 마이너스가 생기고 산소가 발생한 전극에서는 H 플러스가 생긴단 말이죠. 따라서 가에서는 산소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나에서는 물이 산화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는 물이 산화가 아니라 환원. 나에서 용액은 OH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노란색이 아니라 염기성이 되니까 푸른색으로 변해야 될 거고 황산 나트륨 대신에
황산 염화 구리를 쓰면 여기서는 염화 이온이 산화되고 구리가 석출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물이 분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이제 4번이 맞아요. 자, 옳은 것은 그러면은 이건 안 같지, 진짜. 그러면은 BTB 용액 대신에 페놀프탈레인을 쓰면은 OH가 생기는 나에서는 뭐가 됩니까? 염기성 AD가 그래도 붉은색으로 변하죠. 뭐 다 틀리고 얘만 맞네. 그래서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뭐냐? 은, 금, 철, 니켈이 불순물로 포함된 구리를 정연하는 장치를 나타냈대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구리 이온이 점점 구리를 얻어서 금속 구리로 환원이 되니까 구리판의 질량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게 맞고, 전해질 수용액에서는, 그렇죠. 구리보다는 더 반응성이 커서 산화가 잘 되는 철하고 니켈은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구리보다 반응성이 작은 이온화 경향성이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니까 여기서 구리보다 더 이온화 경향성이 작은 은이나 백금이나 금은 찌꺼기 상태, 여기 안에 그냥 원소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저거는 산화가 안 될 테니까. 네. 자, 따라서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구리 열쇠를 은으로 도금하는 장치를 나타냈는데, 도금이 될 구리는 어디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환원이니까 음파는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리는 열쇠는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 반응이 진행될수록 은판에서는 은이 자꾸 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밖으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게 되니까 질량이 감소해야 되겠죠.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수용액 속에 은이온수는 변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서 환원이 돼서 여기에 달라붙는데, 문제는 사라진 만큼 산화된 은이온이 계속 안을 채워주기 때문에 은이온의 수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염화나트륨 용융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를 해주는 거고, 가에서는, 나에서는 황산구리 수용액을 전기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에서는 어차피 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용융액이니까 여기서는 Cl2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는 나트륨이 이렇게 액체 상태로 석출이 될 거고, 여기서는 수용액 상태에서 플러스 쪽으로는 황산이온이 오는데, 황산이온 대신에 물이 산화가 되니까 이 H2O가 산화되면서 4H 플러스 더하기 전자 4개 더하기 H가 아니라 산소, O2,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 전자가 4몰이 들어오니까 Cu, E 플러스가 전자 4몰이랑 결합을 해서 ECUS, 구리가 석출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는 화학 전지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의 질량은 여기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니까 둘 다 증가하지 않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석출되고 구리 석출이 되니까 금속이 석출이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1몰롱도의 황산 A와 1몰롱도의 BC 수용액을 각각 전기 분해할 때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쪽 반응을 나타내는데, 일단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산화가 됐고요. 여기서는 A가 환원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저 상태에서 황산 A하고 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물보다는 A가 환원 전이가 더 큰 거죠. 그러면은 BC에서 보면 여기서는 C가 산화가 됐어요. 그럼 C가 산화가 된 걸로 봐서는
물이 C보다는 환원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C가 더 뭐가 된다? 산화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원은 물이 더 잘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계에서는 환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하고 C하고 둘 중에 지금 누가 물이 더 환원이 더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환원되고 C는 환원이 안 되니까 A, 물, C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원 전위를 비교를 해보면 물은 C보다 크고 그 다음에는 A는 물보다 더 환원 전위가 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잘 된다? 산화가 더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속 이온이 금속이 되는 표준 환원 전위는 A가 B보다 더 크다. 아, 여기서 B 환원 전위가 물하고 아니 B구나 이거. 자, 그럼 얘는 플라스크에서 원래 산화가 돼야 되는데 C가 산화가 됐으니까 환원 전위가 C가 얄로 왔고 여기서는 이게 B구나. 제가 잘못 봤네. B, C가 아니라 이쪽으로 B 마이 잠깐만 B, C면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 아니야? B, C? 그러면은 C가 일로 와야 되는 거고 일로 와야 돼. B가 와야 되는 거니까 B보다 마이너스에서 환원이 물이 더 잘 된 거죠. 그렇죠?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 금속 이온이 되는 표준 환원 전위는 A가 B보다 크다. 맞고요. 그다음에 C는 황산보다 산화되기가 더 쉽다. 그쵸? 황산은 물을 산화시켰지만 얘는 산화가 됐으니까 C는 황산보다는 산화되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산화되기가 쉬운 정도는 C, 물, 황산이온 이렇게 봐야지 맞겠죠. 얘는 일가니까. 다음에 1몰농도 B2SO4를 전기 분해할 때 그러면은 황산에 의해서 물이 산화가 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에 의해서 물이 환원이 될 거기 때문에 전체 수용액의 pH는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물이 산화되고 물이 환원이 되는 거니까 수소 이온이 생성된 만큼 수산화 이온도 생성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변화가 없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분해이 되면 4H 플러스 생기고 4OH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맞죠.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염화나트륨의 전기 분해에 대한 자료 및 실험 결과인데 가하고 나는 각각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래요. 근데 수소가 발생을 하는 걸로 봐서 얘는 NaCl, AQ 수용액 상태고 위에 거 가는 NaClL 용융액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용융액에서는 여기서는 나트륨이 이렇게 석출이 될 거고 여기서는 산소가 발생을 해야 될 거예요. 계수 안 쓰는구나. 근데 이건 나트륨이지. 자, 그러면 가는 NaCl 용융액 맞고 기억은 산소가 아니라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는 나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플러스극 주변 나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면은 pH 값이 증가라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물이 산화되니까 4H2O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4H 플러스 더하기 전자 4개 하면서 O2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수소이온이 생기니까 pH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해야지 맞게 되니까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 1번만 맞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은 25도씨에서 탄소 전극을 사용을 해서 XSO4와 YCl-를 각각 전기 분해하는 장치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산화, A는 산화가 되니까 지금 황산 대신에 물이 산화가 돼야 되겠죠. 음이온이 가야 되니까. 따라서 A에서는 물이 산화가 되니까 이 H2O가 산화되면서 4H
플러스 전자 4개 더하기 O2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A에서는 O2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B에서는 금속이 석출됐는데 X는 어차피 이가 양이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X 플러스 떨어진 전자 4개를 받아서 이 X의 금속이 석출이 돼요. 그 다음에 YCl에서는 둘 다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걸 봐서는 금속 Y가 석출되고 있지 않죠. 그럼 여기서는 물이 분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CL이 분해가 되고, 따라서 C가 플러스 거니까 여기서는 CL, ECl 마이너스가 CL2 기체 플러스 전자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D에서는 물이 전자 2개 받아서 이 OH 마이너스 더하기 H2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거라서 Y에서는 X 석출됐고, 여기서 C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됐고, 여기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가에서 수용액의 pH는 수소 이온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해야지 맞게 될 거고, 전극에 A하고 C에서 발생한 기체는 염소하고 산소 기체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은 Y하고 X하고 비교를 해보면 X는 환원이 일어났고 Y에서는 물을 환원을 시켜버렸으니까, 그치? Y에서는 물을 환원을 시켜버렸으니까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 Y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Y가 X보다 더 이온의 경향성, 즉 반응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니까 D급만 맞겠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다음은 금속 A하고 B가 불순물로 포함된 구리로부터 순수한 구리를 얻어내기 위한 구리 정련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이 장치에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의 결과래요. 자, 금속 A는 수용액 속에 A 이가 양이온으로 녹아 들어가서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A는 누구보다는 반응성이 크다. 이온화 경향성이 구리보다는 크다라는 소리고, 금속 B는 전극 기역의 아래쪽에 금속 상태로 산화가 안 된다는 소리니까 B는 구리보다 반응성이 작다. 그러면 기역은 산화 전극이고 환원되는 니은이 환원 반응이 일어난 니은이 환원 전극이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역은 플러스 전극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금속 이온이 금속이 되는 반응의 표준 환원전이, 이거는 지금 이온화 경향성이고, 그럼 이쪽이 이온화 경향성이니까 이 반대쪽으로 가야지 뭐가 더 큰 거예요? 환원 전이가 더 커요. 그러니까 구리가 A보다 환원 전이가 더 커야죠.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A가 B보다 더 큰 게 맞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다음은 전기 분해를 이용을 해서 펜던트를 도금 재료가 되는 금속으로 도금을 하는 장치와 도금 재료가 은 또는 주석일 때 펜던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냈대요. 자, 도금되는 재료가 은이면 은이 환원되고 주석이면은 당연히 주석이 환원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펜던트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니까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극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펜던트는 전원 장치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돼주고, 도금 재료가 되는 금속은 산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게 되고, 자, 이동한 전자의 양이 같을 때 펜던트의 질량 증가는, 자, 전자가 이동한 양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2몰이면 얘도 2몰이니까 2가 되죠. 그럼 은 2몰이 석출되면은 216만큼의 질량이 증가할 거고, 주석 1몰이 석출되면은 119만큼이니까 은을 사용할 때가 주석을 사용할 때보다는 더 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은이 주석보다는 뭐가 작지만, 원자량이 작긴 하지만 2몰, 같은 전자가 이동을 했었을 때는 은은 1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2몰이 석출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맞는 거는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전 문제 7번 봅시다.
그린 가는 질산 칼륨 수용액과 염화구리 수용액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는 이 장치에 일정량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극, 기역부터 디귿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질산 칼륨 다음에는 염화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이게 칼륨이 간 전극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칼륨이 간 전극은 물이 환원이 될 거예요. 따라서 EH2O 더하기 전자 4개 받아서 4OH 마이너스 4OH 마이너스 더하기 H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질산 NO3 마이너스가 간 쪽은 4H2O에서 4H 플러스 더하기 전자 4개 더하기 O2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서 2가 빠졌네.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H2, 아, 이거 전자가 계속 안 맞아요. 어쩐지. 4H2O고 여기가 2다, 2. 자, 2. 잘못 썼네. 그럼 4OH 마이너스 더하기 2H2 이렇게 돼야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염화구리에서는 구리가 간 쪽은 Cu2 플러스가 전자 2몰 얻어서 금속 구리가 석출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염화 이온이 간 쪽은 염소 기체가 발생을 했을 텐데, 지금 전자 4몰이 이동한 걸로 했기 때문에 구리가 간 쪽은 ECU2 플러스가 전자 4몰을 받아서 ECU로 석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염화 이온이 간 쪽은 4Cl 마이너스가 ECl2 더하기 전자 4몰이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같은 회로라서 총 이동한 전자 개수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질량을 비교를 해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0.2하고 1.6이야. 그러면은 1.6하고 0.2면 지금 산소하고 수소가 발생을 한 걸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자, 여기서 산소가 1몰이 발생을 하죠. 산소 1몰. 그러면 얘가 1몰이면 32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 산소의 원자력. 그러면은 기억 니은. 그럼 여기서 수소가, 얘가 수소네. 여기 얘가 산소고. 왜냐하면 둘이 32대 4만큼 나와야 되니까 1대 8만큼 발생을 하니까, 그럼 얘가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환원이 일어났으니까 기억은 마이너스극, 얘는 플러스극, 얘는 다시 마이너스극, 리을은 플러스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가 발생을 한 게 얘가 기억 마이너스, 얘는 산소가 발생을 한 게 바로 산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극으로 오는 게 구리니까 얘가 마이너스 극, 얘가 리을이 플러스 극. 그러니까 얘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썼네.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극 기억은 전원장치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다. 기억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 니은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양 1몰, 그 다음에는 리을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양 2몰, 그러니까 1, 2죠. 그래서 1몰 생기고 2몰 생기니까 2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구리의 원자량은,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즉 1대 8이 생기죠. 그럼 4, 32인데, 그럼 0.2하고 1.6이니까, 그러면 둘이 만들어진 게 몇 몰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분자량이 원래 우리 여기서 몇 대 몇이 2대 1로 생겨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2 하고 분자량이 32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만들어진 게 여기에 몇 배로 해야지 분자량이 나오는 거예요? 10배지. 10배. 그쵸? 10배. 얘는 20배를 해줘야 되지.
생성물의 질량이, 잠깐만. 지금 만들어진 게 얘 몇 몰이냐면, 32분의 1.6. 얘는 2분의 0.2. 그럼 2분의 0.2. 그럼 얘는 2분의 0.1몰이 만들어진 거고, 얘는, 20분의 1몰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2분의 0.2. 그러면 얘는 20분의 1. 얘도 얼마 생겼니? 20분의 1몰이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물의 질량이 4, 8, 8배, 20분의 32분의 1.6이면 20분의 1몰. 그 다음에 2분의 0.2면은, 잘못 썼네. 10분의 1몰. 그치? 10분의 1몰. 얘가 2분의 0.2니까 얘는 10분의 1몰. 그럼 몰수비가 2대 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2대 1대 디귿이 2죠. 2대 1대 2. 그러면은 얘도 얼마가 생겨야 되냐면은 10분의 1몰이 만들어졌어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10분의 1몰이 x니까 1몰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0x가 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물질의 몰수비가 2대 1대 2니까 여기도 2대 1대 2만큼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10분의 1몰, 20분의 1몰, 10분의 1몰에 해당이 되니까 xg이 10분의 1몰이니까 1몰은 얼마가 돼야 돼? 10x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림은 X, NO3를 전기분해를 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에 따른 각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 기억과 니은의 양을 나타냈고, 세 가지 반쪽 반응의 표준 환원 전이에 해당이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X하고 NO3 마이너스가 이 녀석은 마이너스 구로 갈 거고 이 녀석은 플러스 구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물이 산화가 되겠지. 여기서는 그죠? 물이 산화가 되니까 환원 전이가 누가 더 큰 거예요? 질산 이온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발생을 해야 되냐면 물이 산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가 환원이 될, X가 환원이 될 거냐 아니면은 물이 환원이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X의 환원 전이하고 물의 환원 전이를 보게 되버리면은 마이너스 0.83이고 Y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전자의 양이 같았을 때 생성되는 물질의 양이 1대 0.25, 즉 몇 대 몇이 생겼냐면은 4대 1만큼 생겼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산화가 되면, 자, EH2O가 플러스에서 EH2O가 물이 산화가 되면은 4H 플러스 더하기 전자 4몰 더하기 O2가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에서 X 플러스가 만약에 전자 4개를 받아서 환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겨요? 4X가 생기기 때문에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가 4대 1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바로 이 X가 돼야 되겠죠. 그게 X가 돼야 되겠고, 여기서는 물이 산화가 돼서 발생을 하는 산소 기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환원이 됐다는 소리는 물보다는 더 환원 전이가 어떻다? 크다라고 봐야 되니까 Y가 마이너스 0.83보다는 더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기억은 X고 니은이 O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틀렸죠. 그 다음에 Y는 지금 마이너스 0.83보다는 큰 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얼마냐라고 하는데 전자의 양. 그럼 전자의 양이 지금 요거하고 몇 대 몇이에요, 지금? 4대 1. 그러니까 얘가 1몰이 만들어지려면은 얘가 1몰이 필요한데
x가 지금 4대1 생성된 물질의 양. 그럼 요건 1이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를 보면 얘 1몰이 4몰이 만들어지려면 전자 4몰이 필요했는데 1몰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엔 전자 1몰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가 전자 1몰을 받아서 x가 되는 거고 얘는 전자 4몰을 받아 1몰이 만들어지니까 1몰이 들어오면 4분의 1몰이 생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0.25가 아니라 1이 돼야지 맞게 되죠. 따라서 맞는 거는 니은 요것만 맞게 되겠죠.